알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고요. 단어의 첫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amazing 이라고 하는 건요, 놀라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amazing은 놀라운 한데 surprising 이랑 똑같은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살펴봐야 될게요. amaze라고 하는 동사는요, 감정 동사라고 합니다. 놀라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바로 이 단어, 이거 본동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놀라게 하다. 그죠? A가 B를 놀라게 합니다. 그쵸? A는 놀라게 하고요. 그럼 B 같은 경우는 뭡니까? 놀라니게 되겠죠. 얘는 놀라게 됩니다. 놀라게 됩니다. 놀란. 그쵸? 그래서 놀라게 하다, 얘를 형용사로 하면 놀라게 하는 애를 똑같은 표현이 놀라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 만드는 사람, 원인은요 amazing이 됩니다. 놀랍게 만들어요. 놀랍게 합니다. 그쵸? 놀란 사람은 뭐가 되냐면요, 바로 놀란 사람 입장에서는 amazed가 됩니다. amazed. 그래서 표현이 amazing이 붙냐, amazed가 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쵸? A는 원인이 되고요, N은 결과가 됩니다. 그쵸? A를 보고요, B가 놀랐어. 그걸 amazed라고 합니다. 그쵸? amazing.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A 대신에 이제 이거 대신에 뭘 넣을 거냐면 B 대신에 여기다가 사람을 넣을게요. 여기다 영화를 넣을게요. 영화는 사람을 놀라게 해요. 그 영화는 정말 놀라워 할 때는 amazing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amazing을 쓰면 됩니다. 영화 때문에 영화를 보고 사람이 놀랐어요. 사람이 놀랐어. 그 영화는 정말 amazing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화를 보고 놀랐어요. amazed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ed가 붙는 것은 사람한테 거의 붙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amazed, 사물 같은 경우는 amazing 이렇게 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감정 동사가 왜 이렇게 되냐, 바로 동사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게 하다,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뭡니까? 바로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게 하는 사람을, 원인을 ing로 붙이고요. 놀라게 하는, 그 다음에 결과, 놀라게 되는 하면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결과의 의미죠. 그렇죠? 이 의미에서 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 보겠습니다. 블락입니다. 요새 유명한 것 중에서 체인 블록이라고 하는 건데요. 체인 블록이라는 것은 가상화폐, 그죠?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하고 관련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체인 블록 기술이다 해가지고, 블록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구역, 블록, 사각형 덩어리. 특히 사각형 덩어리와 관련된 게 이제 청소용품 중에서 매직 블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하얀색 스티로폼 같이 생겼는데 스티로폼이 아닌 건 스폰지예요. 스폰지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육면체 모양으로 탁탁탁 붙어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매직 블록. 블록은 그러면 사각형 덩어리고, 이 사각형 덩어리를 영어로 블록이라고 하구나. 그다음에 블록 같은 경우는 구역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보스는요, 둘 다인데 명사예요. 둘 다. 나는 둘 다 사랑해. 난 너희 둘을 사랑해. I love you both 하면은 끝납니다. 너희 둘을 사랑해. 얘가 둘 다 해서 명사가 된다는 거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스랑 잘 쓰는 게, 보스는 바로 A and B에서 A와 B 모두에도 뭡니까? 명사로 쓰인다는 거. 모두. 둘 다 혹은 둘 다 모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both. 넘어가서요, bright는, 얘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세제에 많이 나옵니다. bright라는 세제도 있어요. 사실 bright. 그쵸? bright. 뭡니까? 밝은.
세제, 옷을 세탁하고 나서 엄청 밝아야 되겠죠. 그쵸? 세제에 bright라는 뜻이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bright는요, 똑똑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는 dark, 어두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bright는 밝은 혹은 깨끗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y는 지금 뭐뭐에 의해 라고 해서 전치사인데요. 전치사는 여기 뒤에 명사가 붙어서 이 명사에 의해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by가 의해로 쓰였을 때는 바로 수동태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아까 우리 I am amazed 아까 했던 거죠. by the movie 라고 해볼게요. 나는 놀랐습니다. 그 영화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서.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탐 때문에 놀랐습니다. 나는 그 영화 때문에 놀랐습니다. 사람도 가능하고요. 사물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동물도 가능합니다. I am amazed by the cat 하면 난 그 고양이 때문에 놀랐습니다. 라고요. 콜이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여기서 콜라고 뭐뭐라고 부르다 할 때는요. 자주 많이 쓰이는 게 call A, B입니다. 이때는 A를 B라고 부르다. 우리 박찬호 선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죠. 그 사람 우리는 뭐라 부르죠? We call park. 박찬호입니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TMI라고 부릅니다. TMI 어떠십니까? Too much information 해서 말이 많은 사람들 뭐 하나 얘기하면 끝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을 여기 TMI에서 too much 하잖아요. 그렇죠? 박찬호 선수가 엄청 말이 많고 말 한마디 하면 계속 말한다고 해서 TMI라고 부르는데 이때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때 별명을 많이 써요. 우리는 그 사람을 working dictionary, 걸어다니는 working dictionary, 그 사람 걸어다니는 사전이라 부른다. 척척 박사라고 부른다. 막 이런 것처럼 별명을 부를 때 call A, B 여기가 이제 부르는 대상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별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all 뭐뭐라고 부르다 할 때는 형태가 A, B 형태고요. 이때는 A하고 B가 같죠. A를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고요. 그쵸? 이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걸 목적격 보호라고 해줍니다. 외정식, 오형식 문장을 만듭니다. 됐죠? 그러면 만약에 call A라고 하면요. call A는 A에게 전화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call A는 A에게 전화하다. 거기다 이제 B를 붙이면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두 개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capital 보겠습니다. capital은 수도, 자본, 대문자라는 뜻입니다. 우선요, 대문자하고 관련된 문제가 이제 우리 컴퓨터를 다 하시니까 컴퓨터를 하면 알 겁니다. 이 자판 이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CAPS라는 caps 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caps는요, 바로 cap이 나오는 거야. capital. 뭐죠? 바로 대문자. 그래서 이 키를 누르고 있으면 대문자가 쓰입니다. 한 번 누르면 대문자만 쓰이고 한 번 더 누르면 소문자가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항상 가끔씩 이런 멘트가 떠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시오. 그 요새는 어떻게 돼? 캡 키가 켜 있으니 주의하시오. 그쵸? 대문자 우리 컴퓨터에서는 대문자, 소문자를 패스워드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캡스키가 켜져 있으면요 대문자가 써지기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아무로 안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꼭 구분하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캡스키 자체가 뭐라고요? 캐피털 대문자에 대한 수합니다. 그 다음에 캐피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캐피털은 어디죠? 우리나라 코리안 캐피털 어디죠? 바로 서울이죠. 그렇죠? 서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캐피탈 자본인데요. 가끔씩 이제 선정 같은 거 보면은 현대 캐피탈, 그죠? 뭐 삼성도 있습니다. 삼성 캐피탈 해서
은행은 아니지만 이렇게 돈을 좀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대출, 돈을.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캐피털, 자본을 붙여서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사실은 캐피털이라는 회사는 캐피털이 안 붙어 있더라도 엄청 많이 있어요. 이런 업체를 우리는 대부업체라고 하는데요. 대부업체는 엄청 많겠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좀 돈 많이 벌고 좀 신용도가 높아져서 은행에서 빌리도록 꼭 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 캐피털들은 선생님이 정확히 설명을 했어요. 대문자 캡스키고요. 현대캐피털 제일 유명한 회사죠. 현대캐피털은 자본이다. 그렇죠? 현대캐피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봤으면 한번 네이버 쳐보세요. 현대캐피털 어떤 회사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수도 우리 서울하고 관련된 게 캐피털입니다. 그렇죠? 셀링 하면요 바로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치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많이 듣던 게 치어리더입니다. 그쵸? 치어리더. 얘는 치어에다가요 리더 해가지고 뭡니까? 응원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막 춤추면서 응원단장. 그렇죠? 이거를 응원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응원을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치어리더라고 하는데요. 치어 같은 경우는 응원하다, 환호하다 이런 뜻이고요. 응원, 환호. 그쵸? 예전에 선생님이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술을 배울 때요. 그때 이제 구호가 뭐였냐면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Cheers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알고 보니까 얘가 바로 Cheers. 우리 화이팅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술에서 건배를 제의하는 것을 사실은 토스라고 부릅니다. 토스. 그렇죠? 건배를 제의하는 것은 토스. 그다음에 치어스는 구호였어요. 화이팅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치어 다음에 FUL 붙습니다. 얘는요 어떤 꼴이라면 명사에다가 풀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풀이라는 것은 가득한, 그래서 응원 가득한, 환호 가득한, 쾌활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초이스입니다. 초이스의 원래 형태 동사는 바로 choose입니다. 선택하다라는 뜻이고요. choose. 그 다음에 초이스는 선택권입니다. 그쵸? 초이스. 맥심 커피라는 게 있는데요. 커피를 지금 배운 학생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죠. 맥심 광고에서요. 거기에 예전에 그 프랜차이즈 거기서 캐치프라이즈가 뭐냐면요. 테이스터스 초이스라는 캐치프라이즈 썼어요. 구호를 썼다고요. 테이스터스는 미식가입니다. 얘는 테이스트에서 왔어요. 맛보다 이런 뜻이죠. 어떤 맛이 나다. 그쵸? 맛 이런 뜻이고요. 초이스는 선택이죠. 그쵸? 선택. 그래서 미식가들의 선택. 맥심은 맛있는 커피니까 이건 정말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잘 먹어요. 이런 뜻입니다. 시네마는요. 시애틀과 같이 영화관이고요. 사실 영화라는 말도 쓰입니다. 영화라고 쓸 때는요. 바로 필름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쵸? 시네마, 필름. 그 다음에 movie 이렇게 같은 의미죠. 그렇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라고 지금도 꼽고 있는 게 바로 예전에 시네마 천국인데요. 시네마 천국은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근데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좀 많이 봤던 영화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시네마라는 것이 나왔고요. 이때 여기서는 시네마 파라디소라는 영화로 파라디소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클로팅 나오면요. 옷이나 의류다. 그렇죠? 얘랑 똑같은 표현이 바로 clothes 라고 es 붙이시면 됩니다. clothes, clothing. 컬러 명사에다가요 풀합니다. 그 색깔이 가득한 이런 뜻인데요. 그렇죠? 컬러는 색깔이라는 뜻이고요. 얘를 어떻게 쓰냐면요. 영국에서는 C-O-U-R 이라고도 씁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도 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컬러 명사에다가 아까 똑같이 풀을 붙여가지고 뭐한다? 색깔이 가득한 형형색색의. 형형색색은 뭡니까? 알록달록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록달록한. 색깔이 많다는 겁니다. 화려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컬럼입니다. 컬럼은 이렇게 이제 기둥인데요. 뉴스 같은 것에서는 논설 혹은 사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럼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비판적인 것을 말하는 게 논설인데, 거기에 나왔던 게 바로 기둥입니다. 그렇죠? 신문에 이제 기둥, 자기들의 기둥을 세우듯이 의견을 말하듯이 말하는 게 이제 컬럼이 되는데,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는 바로 크리에이트라는 창조하다라는 만들다라는 뜻으로 오는데요. 창의적인 혹은 창조적인 것은 뭐죠? 없던 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혹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것을 만드는 것을 바로 크리에이티브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 버리면요, 뭐 예전에 라면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경규 씨가 꼬꼬면이라고 해서 닭 육수를 넣어가지고 만든 라면이 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했었죠. 그냥 우리는 라면만 끓여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된장도 넣어보고 어떤 사람은 뭐 유자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를 넣어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라고 하죠. 크리에이티비티는 바로 뭡니까? 창의성, 창조성에서 이건 명사형이고요. 디자인, 설계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고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안하다는 건 뭐죠?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설계하다는 자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아니면 어떤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설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란 명사로 쓰이고요. 디자인이라고도 우리는 많이 쓰죠. 디자인도 뭐 한국에서는 거의 이것도 뭐 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디쉬는 보겠습니다. 디쉬는 접시란 뜻도 있지만 나중에 고학년이 될수록 우리는 요리라고 하고요. 우리가 요리라고 쓰이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좀 자주 보는 게 뭡니까? 바로 메인 디쉬라는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메인 디쉬는요, 메인, 주요한, 디쉬는 뭡니까? 바로 음식이죠. 그래서 주요 요리입니다. 주요리. 그쵸? 그래서 뭐 반찬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주요리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막 우리가 이제 뭐를 먹으러 왔어요. 근데 그 요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지 않죠. 그 전에 이제 사람들한테 반찬도 주고 혹은 뭐 전도 주고 에피타이저도 주고 하면서 나중에 딱 나오잖아요. 그걸 메인 디쉬라고 합니다. experience는 동사, 명사 같이 있는데요. 경험하다, 경험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get은 뒤에 그냥 목적어가 오면요, 얻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뒤에 목적지가 오면, 장소가 오면 여기 도착하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히스토릭은 히스토리에서 옵니다. 히스토리는 역사고요. RIC가 붙어가지고, 그죠? RIC가 붙어서 또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혹은 역사적인, 그쵸? 우리 남대문은 역사적인 건물이죠. 바로 historic building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impress는요, im은 마음속에, press는 누르다입니다. 누르다, 이거는 안으로 누르다, 가슴 속으로 누르다, 바로 감명을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m은 안으로, 몸 안으로 뜻이고요. press는 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압력을 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으로 누르는 거, 우리한테 마음을 눌러주는 거야. 감명을 주다. impress에다가 ion을 붙이면 형용사가 아니라, 이거 잘못 나왔네요. 오케이, 이거 잘못 나왔어요. 명사입니다. 감명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감동을 주는 것을 감명이라고 하죠. inside, 요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싸라는 게 나오고 인싸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inside가 바로 인싸입니다. 아싸는 뭐겠습니까? 아웃사이드예요. 아웃사이더. 선생님 때도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엄청 유명한 말이었어요. 아웃사이더. 그때는 인사이더는 없었습니다. 아웃사이더는 밖에서 그냥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들, 안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인데, 사실은 좀 멋있는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싸는 다르죠. 약간 왕따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인싸는 약간 뭐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인기 있는 사람이면, 아싸 같은 경우는 그냥 인기 없는 사람들, 혼자 노는 사람들 이런 의미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 아웃사이더는 뭐 최민수 같은 배우들의 이미지였어요. 뭐 정말
눈빛이 정말 멋있는데 사람들하고 말도 없고 이런 사람들, 그쵸? 참 더러운 세상, 그쵸? 인사이드는요, 안에고요. 아웃사이드는 밖입니다, 그쵸? 아웃은, 그쵸? 사이드는 뭡니까? 이거 변이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변에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 변의 안에 있다 해서 inside, 밖에 있다, outside,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나왔습니다. 리자드 나오면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그다음 매치 보겠습니다. 매치는요, 경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청 유명한 팀끼리 만나는 것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요, 빅매치라고 합니다. 뭐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곤투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곤투에서 엄청난 A와 B가 대결해요. 그쵸? 선생님은 곤투를 잘 몰라서 모르는데 뭐 요새 맥그리거 뭐 그 사람이랑 또 뭐 있죠? 뭐예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빅매치가 성사되었다. 빅매치가 성사되었다. 이렇게 빅매치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명사로 쓰기 시작했어요. 매치는 뭐다? 경기라는 뜻도 있고요. 매치는 지금은 쓰지 않지만 성냥개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매치는 여기 있네요. 성냥. 어울리는 사람 것이라고 해서요. 매치는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 그렇죠? 애를 매치. 그렇죠? 매치시키다.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데 위아래가 잘 어울려. 그럼 매치시키다 그래요. 어울린다 라는 뜻입니다. 매치시키다 라는 말도 많이 써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밑볼입니다. 밑볼. 선생님 밑볼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우리 미트볼 이렇게 하죠. 미트볼 선생님도 좋아합니다. 밑볼. 고기를 갈아가지고요 이렇게 공을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나중에 구워 먹는 것을 밑볼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밑은 바로 고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볼은 그걸 공 모양 만든 거겠죠. 똑같은 형태는 발음이 나는 것은 밑 만나다라는 건데요. 스페링이 틀립니다. 그쵸? 이해되셨죠?